안녕하세요. 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차 시장도 정권 전문가들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큰 흐름은 전기차 시대로 가고 있고 또 수소차 시대도 진행되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법률 문제도 있고 현실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문제도 있고, 여기서 환경이라고 하면 탄소 중립이 아니고 그 자동차 수요 기반과 같은 그런 문제도 있고, 여하튼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한 5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연기관 자동차 내용연수가 대부분 10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연기관 자동차를 구입한 분은 10년 동안 그 차를 타고 다니거나 본인이 그것을 안 타면 중고차 시장에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현실성이 있다. 가격이 이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자동차가 소득 대비, 그래서 5년 이상 신규 자동차 수요가 많지 않을 수 있고, 또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경쟁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기반은 그렇게 확실하지 않는데, 불확실한데, 다만 정부 정책이 탄소 중립 의지, 친환경 자동차로 간다는 것 하나만은 확실한데, 그러나 소득 기반이라든지 수요 기반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5년 이후에는 너도 나도 이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데, 정부 정책 때문이라도 그 탄소세라든지 탄소 배출권 문제라든지 각종 이제 기존 내연기관차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해 볼 때는 갈 수밖에 없는데, 시장이 따라가 주느냐는 문제죠. 또 경쟁이 너무 심하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수요 기반은, 전기차 수요 기반은 녹록지 않는데,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배터리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성격인데, 배터리를 이야기하면서 2차전지요, 그 전기차 생산하는 그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주제를 제가 끄집어냈거든요. 여기도 그와 비슷한 거죠. 기존의 자동차가 내용 연수가 최소한 10년 이상이고, 또 거기 중고차 시장까지 있는데, 그런데 새로운 수요가 과연 많을 것이며, 전기차 수요가 그 다음에 5년 정도 지나면 너도 나도 뛰어나든다는 거죠. 그때도 역시 그 전기자동차 시장 크기에 대비해 가지고 그 경쟁자는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배터리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기자동차 생산업체한테도 그 생산 원가 경쟁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마진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정부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보조금을 계속 늘릴 수는 없는 거죠. 다른 분야에 쓸 돈도 많은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인데, 휘발유 경유 차량은 부품이 25,000개에서 30,000여 개 들어갑니다. 요즘은 자동차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면서 전기 전자부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시장에서 전기차는 부품이 15,000개 정도면 된다는 거죠. 15,000개가 안 되더라고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약 한 2만 개 가까운 그 부품들이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워낙 이제 자동차 관련 그 일자리가 많거든요. 몇 년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500만 명이 여기에 자동차 관련 업종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결국은 자영업자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부품 회사의 실험 문제만이 아니고, 또 자영업자하고도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 조선업이 이제
경기가 어려우면서 거제가 한때 큰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자동차 시장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조선업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전기 자동차 수요도 감소되죠. 기존 자동차 수요도 그 중고차 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다. 또 세 번째 문제인데 이 이제 고령화도 이제 그 일반화되고 있거든요. 제가 자동차를 아예 버린 지가 한 4, 5년 됐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차를 이제 안 탄 지가 5년이 넘었거든요. 또 걸어 다니니까 뭐 건강에도 좋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 사회가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다가 양극화 현상까지 생긴다는 거죠. 코로나 사태가 1년도 긴데 지금 2년째 이제 진입하고 있는 직전인데 그만큼은 이제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전기 자동차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수요 기반이 이제 약화되고 있는 큰 문제다.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전기차 시장의 큰 시장인데 중국 지금 그 부동산 시장 충격이 예사롭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은 미국 연준까지 간단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이미 내렸죠. 그런 상황인 분명하다. 또 중국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사회주의로 해결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앞에서도 제가 이제 비유를 몸하고 비교를 했는데 그 사회주의라는 것은 인체 비유하면 몸과 같다. 그리고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한 것은 옷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지금 중국 경제는 몸도 망가지고 자본주의 맛을 본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몸도 망가지고 또 돈을 빼돌리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이 지금 중국 국영 기업들이니까 공산당원들이 자본주의 맛을 봐가지고 또 사회주의를 또 지켜야 되는 문제. 여기서 이제 몸도 망가지고 그 다음에 옷도 찢어진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타락하면 망가지잖아요. 마약하는 사람들. 자본주의라는 이 맛도 결국은 공산주의 시스템에서는 마약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연 다시 그 지난 2년 전처럼 그 자본주의와 같은 뭐 중국 부동산 시장은 자본주의보다 더 심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중국 지방 정부가 이제는 더 이상 그 버틸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부동산 시장 덕택에 그 어떻게 보면 지방 정부의 예산 조달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중산층이 부동산을 몇 채를 가지고 있어요. 집을, 아파트를. 근데 이거 양도세,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이건 중국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그리고 또 지난 20년간 부동산 시장에 올인한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것이 결국 전기 자동차 실수요 기반하고도 연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전기 자동차 얘기를 하시는 분들, 특히 테슬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자율주행차 또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연구하는 교수들의 말을 빌리면 아직까지 4세대 자율주행차까지도 제대로 진입한 그 전기자동차 회사는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4세대가 그러면 뭐냐 하면 사람이 그래도 보조 역할을 하는 자율주행차인데 그조차도 아직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테슬라 자동차 사망사고 그 자율주행 연습하다가 이제 생긴 사건인데 앞에 가는 흰 차를 구름으로 인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게 그 간단치 않거든요. 밤에 문제도 있고 또 구름이 낀 그 다음에 안개가 아주 많이 낀 그런 그 자연 현상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관건이에요. 뭐 나머지 자동차와 같은 분야가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 분야의 데이터는 그것을 가지고는 인공지능으로 가면 거의 100점 100패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희 교수 같은 분은 화폐 공급량이 굉장히 그 화폐 가치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연초에 달러당 1,000원까지 얘기한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 정보를 만약에 AI에 입력시켰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 AI는 그 외환시장에서 AI는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AI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심으로 결론을 내겠어요? 그 AI가 화폐 공급량을 중심으로 결론을 낸다는 거죠. 또 대부분이 그 정권 전문가들이나 외환 전문가 금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시장금리가 아닌 기준금리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환율 결정 요인 중에 그야말로 현실성이 없거나 또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AI 외환 전문가 또 외환 전문가가 별 볼 일 없는데 주식 전문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이제 데이터라 하는 것이 앞으로 데이터 시대로 가기는 하겠지만 정제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정제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정권 전문가, 외환 전문가, 경제 전문가 모두. 앞에도 제가 경기 선행지수도 잠시 얘기했는데 경기 선행지수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4분기 그 경제 성장, 미국 경제 성장률이 5%대 나올 거라고 그 3분기 성장률을 보고 누가 예상을 했겠죠. 근데 물가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아는 사람만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가 지수가 4분기에도 실적은 좋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5천선 돌파는 될 것이라는 할 수 있는 얘기도 그 물가와 기업 이익 관계 또 경제 성장률 관계를 아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김영희 교수만 하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도 공영방송에 출연하면서 또 많은 유튜브 유명 채널에서 출연하는데 그런 분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제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도 4세대 자율주행차로 발전하는 데는 그냥 1, 2년 걸려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그런데 자동차 시장 이해관계자들은 마치 그것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냐 얘기한다는 거죠. 밤낮을 구별도 못하고 그러니까 동일한 데이터가 밤과 낮에 다르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밤의 개념이 어느 정도 어두워야 된다는 거죠. 보름달일 때와 금음달일 때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인식의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 4세대 자율주행차로 발전하는 데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5년 후에는 경쟁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권 전문가들이 너무 전기 자동차를 과대 포장하는 거 아니냐. 그 NFT처럼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과대 포장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결국은 주식시장에 이제 거품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테슬라 자동차 주식회사의 주가 수익률 PR 뭐 600배에서 지금은 280배까지 내려왔던데 또 조금 회복되면 또 뭐 300배 400배 올라가거든요. 주가가 회복되면. 근데 영업실적은 날이 갈수록 경쟁자들 때문에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테슬라 자동차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아직도 있다. 그러니까 100배까지 가더라도 뭐 누가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거품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대 포장한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수요 기반은 악화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들은 이것이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빼고는 뭐 마땅히 내세울 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지 않느냐. 뭐 부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동차가 과대평가되면 부품 시장도 과대평가되는 거죠. 또 이 부품과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실업자가 생기는 것을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자동차 시장 이해관계자가 많아가지고 직업이 뭐 한 500만 개가 되니 우리나라 인구 보세요. 5천만 명인데 절반은 그 어린이 그러니까 미성년자단 말이죠. 그러면 절반 성년자가 일자리인데 그럼 2,500만 명이고 그 가정주부 빼버리고 나면 그 뭐 1,200만 개 일자리 중 게 절반이 자동차 관련이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 일자리도 자영업자들은 자동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자동차 시장도 정권 전문가들이 너무 전기 자동차를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